7월 24일 오전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이륙하여 캄보디아 군사기지 두 곳을 폭격했습니다. 7월 25일에는 태국 전투기가 공습 중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을 흩뿌리는 확산탄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폭탄은 군사 목표물뿐만 아니라 주변 민간인들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현재 상황은 장난이 아니며 양측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이 단순한 국경 마찰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동남아시아의 패자인지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충돌의 불씨는 2025년 5월 말에 태국 북동부 우볼라 차타니주와 캄보디아 보케이주 접경 지역인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의 외딴 정글지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월 28일 이른 아침, 양국 순찰병이 국경에서 마주쳐 약 10분간 짧은 교전이 발생했고, 캄보디아 병사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발포했다고 비난하며 긴장 관계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교전이 발생하자 국경 지역은 고위험 상태에 진입했고, 6월 초에는 양국이 한때 국경 통로를 폐쇄했다가 다시 열었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월 땅 속에 묻힌 지뢰가 갈등을 폭발시켰습니다. 7월 16일 태국 병사 3명이 순찰 중 지뢰를 밟아 부상을 입었고, 한 명은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분쟁 지역에 몰래 지뢰를 매설하여 지뢰금지 오타와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캄보디아를 유엔에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즉시 지뢰 매설 혐의를 부인하며 태국 병사가 전쟁 유산 지뢰가 묻힌 캄보디아 영토로 잘못 들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태국이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양국의 외교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7월 23일 태국은 캄보디아와의 외교 관계를 격화하고 대사를 소환했으며 캄보디아 외교관에게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캄보디아도 이에 맞서면서 상황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7월 24일 아침 국경에서는 최소 6곳에서 동시에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고 총성과 로켓탄이 난무했습니다. 태국은 F-16 전투기를 투입해 캄보디아 영토의 목표물을 공습했는데, 이는 양국 충돌에서 이례적인 공중 공격의 확대였습니다. 캄보디아군도 다연장 로켓포로 강력히 반격했으며 전투는 태국 측의 민간인 마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후 통계에 따르면 7월 24일 충돌로 인해 태국에서는 대부분 민간인인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의 사상자 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이후 태국과 캄보디아 간 가장 심각한 군사적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하순까지 양측은 국경에서 공방을 계속하며 매우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7월 25일까지 최소 14명의 태국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고 10만 명 이상의 태국 국경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의 사상자 수도 집계 중입니다. 이 충돌은 마치 점점 더 뜨거워지는 국경 분쟁이라는 찌개와 같으며 동남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은 100년도 더 전의 식민시대에 남겨진 국경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태국 육군은 더 현대적이고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근 중국산 VT-4 주력 전차와 같은 신형 장비를 도입했으며 수백 대의 미국제 M60과 같은 구형 전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주력 전차는 수십 대의 현대식 모델과 수백 대의 구형 전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육군의 전차는 대부분 소련 시대의 구식 T-55 등이며 총 200여 대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캄보디아군이 총 644대의 전차를 보유하여 태국의 635대보다 몇 대 더 많고 로켓포도 463문으로 태국의 26문을 훨씬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전차는 대부분 보관 중이거나 구형 모델이고 로켓포도 대부분 구식 장비여서 질적으로 태국군을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질적인 측면에서 태국 육군이 훨씬 강력합니다.
태국군은 600문 이상의 다양한 포병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최소 56문이 대구경 155 중포입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155 중포는 10여 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구경 화포입니다. 또한 태국 육군은 미국제 AH-1 코브라 공격 헬기 18대와 UH-60 블랙호크 다목적 헬기를 보유하여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수십 대의 구식 수송 헬기만 있을 뿐 전용 공격 헬기는 거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상전에서 태국은 기술과 기동 화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공군력은 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태국 왕립공군은 스웨덴산 JAS-39 그리펜 전투기 11대와 미국산 F-16, F-5 전투기 수십 대를 포함한 비교적 진보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정예하고 훈련이 잘 된 공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반면 캄보디아 공군은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가 전무하며 고정익 전투기는 거의 없습니다. 캄보디아군 전체 항공기수는 25대에 불과하며 모두 수송기와 헬기뿐이고 그 중에서도 무장 헬기는 극히 드뭅니다. 즉 공중전이 벌어지면 캄보디아는 활로 총을 상대하는 것과 같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충돌에서 태국이 F-16으로 폭격했을 때 캄보디아는 비난만 할 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공권은 명백히 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주로 육지 국경에서 발생했지만 양국의 해군력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군력에서도 태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태국 왕립해군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경항 공모함 차크리 나루에베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재기가 부족해 현재는 헬기 항모에 가깝지만 항모라는 단어 자체를 캄보디아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태국 해군은 호위함, 순찰함, 양육함, 소해정 등 수십 척의 주력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함대 규모는 세계 7위입니다. 이에 비해 캄보디아 해군은 매우 빈약합니다. 총 20척의 소형 순찰정만 있을 뿐이며 주로 근해 순찰 및 법 집행용 소형 선박들입니다. 미사일 전투함은 물론 잠수함이나 대형 함정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해상에서 태국 해군과 맞붙는다면 코끼리와 개미의 싸움과 같아 캄보디아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양국은 태국만을 사이에 두고 직접적인 해상 영토 분쟁이 없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태국은 병력 규모와 무기 장비 면에서 모두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글로벌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태국의 종합 군사력은 세계 25위이며 캄보디아는 95위에 불과합니다. 태국 인구는 캄보디아의 4배이며 경제 규모는 10배 이상입니다. 양국의 국방비와 방위산업 기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